네, 오늘 분석에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국 주식시장의 하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희망이었는데 순식간에 공포가 덮쳤고, 근데 또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막 피어나는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이날 시장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공포를 먹고 자라는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감정이 어떻게 싸웠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혼란의 시작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축복과도 같았던 AI가 혹시 버블 아니냐 하는 이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덮친 겁니다. 거대한 성장 엔진이 순식간에 공포의 진원지가 되는 순간이었죠. 아니 근데 이 공포에 불을 붙인 건 뭘까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거물 투자자 피터 틸이 AI 랠리의 상징과도 같은 엔비디아 주식을 싹 다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파티는 끝났다. 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그 충격이 그대로 보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4천선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지수가 한때 3,854까지. 와, 100포인트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는 패닉셀링이었어요. 근데 또 장 막판에 쭉 끌어올려서 3,929로 마감했죠. 이 아찔한 V자 반등이야말로 이날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 세계를 덮친 공포가 한국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시장의 두 축이죠.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엄청난 힘겨루기로 번졌습니다. 이날 단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팔아치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원입니다. 1조 원. 이건 그냥 차익 실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 시장 비중 자체를 줄이려는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였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폭탄을 대체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손바뀜인데요. 외국인이 던진 1조 원어치 폭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낸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텐데 개인의 힘으로 버텨낸 거죠. 기관은요, 사실상 팔짱 끼고 구경만 했고요. 말 그대로 공포에 파는 사람과 기회를 사는 사람, 이 둘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보면 시장 속사정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시장은 명확한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AI 공포에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두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칩의 심장이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운명에 발목이 완전히 묶여버린 셈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가 기존 메모리 사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뭐랄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보시죠. 시장의 모든 관심이 반도체에서 잠시 떠나니까 그 틈을 타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아니, 돈 잘 버는 알짜 사업부를 판다는데 시장이 왜 환호했을까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진짜 잘하는 식품 사업에 더 집중하고 또 미래를 위한 M&A 총알까지 장전할 수 있으니 이건 뭐 기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어디 CJ뿐인가요? 네이버는 자사 AI 기술을 의료 분야로 확장한다는 청사진을 보여줬고, 펩트로는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뜨거웠죠. FSN 같은 회사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장이 더 이상 AI 반도체라는 하나의 테마에만 목매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판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먼저
MSP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만든 우리 편끼리 핵심 광물 공급망 만들자는 동맹입니다. 자원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동맹의 의장국이 됐다는 겁니다.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재활용 비중을 지금의 10배로 늘리겠다. 이건 관련 상업에 어마어마한 정책적 지원이 쏟아진다는 신호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부 목표가 얼마나 야심찬지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겨우 2%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20%로 무려 10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폐배터리 재활용, 이른바 도시 광산 기업들에게 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이벤트들과 전략적인 조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방향키를 줄 변수들입니다. 중국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모두의 시선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벌 거라는지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AI 버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아니면 불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시장 전체의 운명이 걸린 슈퍼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편으로는 현금 비중을 늘려서 좀 방어적으로 가고 변동성이 커진 반도체는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바이오나 방산 그리고 MSP 같은 장기적인 정책 수혜가 확실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이어가라는 조언입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시장의 주인공은 없다는 것. 시장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움직이고 리더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사실이죠. AI 반도체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새로운 주역들이 이미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주가 전광판. 그 시끄러운 숫자들 넘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오르내림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